자, 지금부터는 이제 수열값 마지막 과정이 이제 등비급수, 닮은 비에 관련된 설명을 할 거예요. 현재 보시면 이제 등비급수, 닮은 비에 대한 설명할 텐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뭐냐면 연산법이 어때? 라고 설명해 줘요. 연산이 어때? 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은 1-R분의 A1 이렇게 연산하시면 끝나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요 역할이 기본적인 이제 등비급수의 역할은 끝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 값을 구하려면 R값하고 A1 값을 구해야겠네,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R하고 A1은 어떻게 구하지? 라고 했을 때 우리 전 강좌에서 봤다시피 이럴 때는 보통 식을 줘요. 식이나 값을 주기 때문에 굳이 내가 R값과 A1을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다면, 이제는 목표가 뭐냐? 목표는 결국 A1과 R값을 구하자, 이게 되는 게 이 문제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등비급수가 어려운 게 아니고 A1하고 R값을 구해와 라고 하는 게 목적인 거야. 그런데 A1하고 R을 하는 과정에서 결국 배경이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등비 수열을 끌어안고 나와야 돼, 이게 되는 거죠. 배경이 등비 수열이야. 그러니까 숫자로 하면은 등비 수열의 흐름을 보여주기 쉬운데, 만약 숫자가 아닌 값을 가지고 등비 수열을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고민해 보니까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닮은 비라는 과정을 통해서 출제할 수가 있겠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닮은 비라는 것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다? 도형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형이라는 내용 안에 뭐 하자? 우리가 등비수열의 내용을 품어서 출제해 보자,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야.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알게 되는 내용 한번 보면 닮은 비가 뭐지? 이게 되는 거야. 닮은 비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면 뭐야? 같은 모양의 그림이야. 다만 크기에 대한 내용이 비율이 축소될 수도 있고 확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닮은 비의 가장 큰 특징이 뭐야 하면은 각도가 일치한다 라는 점을 가슴에 꼭 새겨주세요. 각도가 일치한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첫 번째 그림을 이렇게 만들어 봤어. 현재 여기가 A고 여기를 간단하게 우리가 H라고 하자. 이렇게. 그러면 두 번째 그림은 어떨까? 좀 더 편하게 볼까? 이렇게 살짝 해서 현재 이렇게 했을 때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할게. 편하게 수직. 근데 여기 세타야. 그러면 두 번째 그림은 조금 조그맣게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야. 그러면 현재 이 그림하고 이 그림이 닮음이 된다는 건 바로 이 각도가 똑같아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모양이 축소가 됐네, 이게 되겠죠. 그러면 이것을 H를 곱해서 내가 H배를 했다라고 하면 이 높이도 똑같이 BH구나, 이게 설명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 길이에 대한 비율이 얼마야? 라고 질문한다면 길이라는 것은 A 대 AH다. 그래서 이 말 그대로 해주면 결국 1대 H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공비를 구하는 과정이 바로 이런 식으로 구해서 얘가 바로 기준이 되는 거야. 그러면 기준 되는 값이 얼마 나와야 돼? 하면 바로 1이 나와줘야 한다. 이게 될 거고요. 넓이가 된다면 얼마일까? 이게 되는 거죠. 넓이를 구할 거라면 이때는 기본적으로 뭐가 되냐면 길이의 제곱에 비례하니까 1대 H제곱이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왜 1대 H제곱이지? 라고 설명해 본다면 2분의 1 곱하기 얘는 넓이가 A 곱하기 B가 되겠죠?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것도 정리해 보면 2분의 1까지 똑같은데 여기는 AH, 그러니까 밑변의 길이에도 H배, 높이에도 H배를 해주세요 라고 됩니다. 이렇게. 그렇다면 현재 여기서 2분의 1 길이 지워지고 A 길이 지워지고 B 길이 지워지니까 이 비율이 몇 대야? 하면은 1대 H제곱이다 라고 설명을 해 줄 수 있다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게 길이가 1대 H면 넓이는 그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 닮은 비라는 과정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공비 구하는 과정에서 활용되는 과정이다. 예. 예. 그래서 공비 구할 때 쓰는 과정이다 설명해 드릴 수 있겠고, 특히나 이 공비를 구할 때는 꼭 중요한 것은 같은 그림을, 같은 모양의 그림을
꼭 두 개를 그려주세요. 같은 모양의 그림 두 개를 꼭 그려주시길 바래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이 과정에 대한 포인트를 잊지 말자. 자, 이런 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공비의 값을 구하는 과정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이 값을 우리는 뭐라고 하자? 공비라고 설명을 해주면 되겠구나. 설명할 수 있는 거야. 자, 이렇게. 자, 그렇다면은 현재 초항값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공비는 이렇게 구한다 치고 초항을 구해야 되는데 사실은 문제들을 한번 쭉 훑어보면요. 그림이 어느 하나가 깔끔하지 않은 게 없어요. 다시 말하면 그림 자체가 정형화된 내용이 없다 보니까 아니 첫 번째 문제를 푼다고 해도 두 번째 문제가 헷갈리고 두 번째 문제를 푼다 해도 세 번째 문제가 헷갈려요. 그러면 내가 알아야 될 게 뭘 해야 되지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보통 중학수학하고 뭐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의 과정의 수학 과정을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아. 예. 사실은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다섯 번째 내용은 바로 뭐냐면 기본 도형이다 라고 설명해 줍니다. 뭐 중학수학, 뭐 고등수학 뭐 이렇게 나오는데 다 필요 없고요. 세상에는 딱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도형은 선과 선을, 점과 점을 연결하는 과정이야. 그러면 점과 점을 연결하게 되면 과정이 첫 번째는 뭐다? 선이, 직선이 있겠고 또 하나는 곡선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본 도형에서는 목표가 뭐냐? 바로 도형이다. 다시 말하면 기하학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야 될 것은 이 관점은 철저하게 길이, 넓이, 각도에 대한 언급이 반드시 나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길이, 넓이, 각도에 대한 언급이 떴을 때 이것을 우리가 기하학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기본 도형 첫 번째는 곡선이죠. 그러면 곡선에 관한 이야기는 누가 있느냐? 바로 원이 존재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원이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문제를 봤는데 곡선이 떴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하, 즉 우리가 알고 있는 포타상, 그죠? 포물선, 타원, 쌍곡선은 어차피 기하에서 출제되기 때문에 여기선 출제가 안 돼요. 그럼 나올 수 있는 곡선은 딱 하나 있는 게 바로 원이다. 원이 뜨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다? 바로 중심. 반지름의 값을 무조건 취해야만 다음 설명을 따라갈 수 있다. 원이라는 것은 무조건 중심하고 반지름을 찾아야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라고 해주는 거야. 그래서 내용을 봤더니 이게 중심이 현재 원이고 이게 중심인 거야. 그러면 이때 당시의 중심에서부터 원 위에 있는 한 점까지의 거리를 우리는 반지름이라고 할 거야 되는 거죠. 결국 반지름을 구하려면 원의 중심을 알아야만 구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 호의 길이가 얼마야? 현재 뭐 원 둘레 길이, 원주의 길이죠. 이때는 기본적으로 2파이 r 값이 필요하고요. 넓이를 구해라 라고 한다면 파이 r 제곱이 필요하다. 근데 보면은 원주의 길이든 넓이든 간에 결국 반지름을 구하지 않으면 원에 대해서 질문할 수가 없다. 그럼 반지름을 구하는 게 이 문제의 키워드고, 반지름을 구하려면 반드시 원의 중심을 꼭 알아야만 한다라는 게 핵심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요거 꼭 알아두시는데, 현재 보니까 길이도 넓이 나오는데 지금 빠져있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뭡니까? 각도죠.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부채꼴. CF에서 여기다 부채꼴이라고 적어둘 수가 있다. 그럼 부채꼴을 언제 배웠어? 하면은 수학 원 시간에 삼각함수 시간에 배웠단 말이야. 하지만 수학원의 삼각함수에서 배웠는데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수학원 때 결국 부채꼴 관련된 문제가 있었나? 할 정도로 사실은 출제가 안 돼요. 이유가 뭐냐면 배우기는 거기서 배웠는데 써먹기는 지금 배우는 이 미적분 과정의 수열의 극한에 써먹기 위해서야. 자, 알아보자. 설명해주면 부채꼴이라는 것은 원의 중심이 있었을 때 현재 보면 이 과정을 우리가 부채꼴이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 있는 것을 중심각이라고 하고 여기를 호의 길이, 여기를 반지름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알겠는 첫 번째 무엇입니까? L equal R 곱하기 세타. 두 번째 S는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2분의 1 R 제곱 세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그러면 현재 이 중심각도라는 건 어디 있어야 돼? 라고 하면은 바로 원의 중심에 존재한다. 현재 중심각이라는 것은 원의 중심에 존재한다.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네가 호의 길이를 구하든 넓이를 구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R과 세타가 필요하다. 그럼 R과 세타라는 게 정확히 무엇인지 정확히 아셔야 되고요. 상대방은 이제 이 세타를 감출 거야. 이때 세타를 감출 때 쓰는 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원주각 성질을 알아야만 한다. 이게 되는 거죠. 원주각 성질. 원주각 성질은 뭐냐라고 설명해 준다면 이렇게 원이 있는데 원의 중심을 잡았어. 그러면 여기가 우리가 세타일 때 여기가 얼마지?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여기가 얼마니 하면 대다수 학생 다 알겠지만 2분의 세타라고 대답을 잘 해줍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보통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현재 보면 원주각에 현재 보면 부채꼴에 있는 기본적인 중심각도를 주면 원주각을 구할 수 있다? 사실은 이건 중요치 않다는 얘기야. 왜냐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도형은 부채꼴이다. 내가 필요로 하는 도형은 뭐다? 바로 이 부채꼴이기 때문에 사실은 나는 이 값을 구하는 게 가장 중요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은 반드시 뭐 한다? 2분의 세타를 줄 테니까 요 각도를 구해와라 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부채꼴 관련된 문제인데 중심각이 없네 라고 한다면 그건 딱 하나야. 상대방이 뭐다? 원주각은 분명히 출제할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 자, 그러면 기본 도형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첫 번째 옵션을 방금 설명해 드린 거야. 현재 지금 칠판에 있는 모든 내용은 여러분들 교재 갖고 계신 것 중에 39페이지의 앞부분의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기본 도형에 관련된 것은 바로 옆에 있는 40페이지의 설명이 딱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 교재 내용과 맞춰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설명했다면 이제 두 번째까지 들어가야겠지. 내가 이것만 알면 된다 했어요. 그러면 원이 나왔다면 두 번째 내가 알아야 될 건 뭘까? 라고 한다면 바로 직선. 직선은 무조건 삼각형밖에 없다 생각하세요. 우리가 알아야 될 도형은 무조건 뭐다? 곡선은 원, 직선이면 무조건 삼각형. 사각형은 없는 거야. 사각형도 삼각형으로 만들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합시다. 그럼 삼각형의 종류도 몇 종류냐 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직각 삼각형이냐 아니면 직각 삼각형이 아니냐로 갈라질 수 있다. 그러면 그 중에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게 있죠. A하고 B하고 C 값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현재 이것은 뭐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려면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것은 특징이 뭡니까? 라고 하면 나에게 가장 중요 포인트는 길이 값을 몇 개? 두 개를 줘야 됩니다. 길이를 몇 개 준다? 두 개를 주고 3하고 4인데 여기 얼마일까? 이렇게 물어보죠. 3, 4일 때 5, 5, 4일 때 3 이런 식으로 길이 값 두 개를 줍니다. 동시에 뭐 한다? 각도는 주지 않을 겁니다 라고 설명할 거라는 거야. 아, 길이는 두 개를 줬는데 각도는 안 주겠구나. 그럴 때는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통에서 남은 한 변의 길이를 구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현재 똑같은 그림인데 여기에 세타가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A, B, C가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바로 뭐다? 삼각비를 써주세요. 사인 세타는 무엇입니까? C분의 B. 코사인 세타는 무엇입니까? C분의 A. 탄젠트 세타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A분의 B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바로 각도를 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각도를 줄 거기 때문에 좌변에 있는 이 값은 해결이 됐죠. 그러면 남은 것은 뭐다? 결국 변의 길이가 두 개 남네. 그쵸? 한 번에 두 개는 못 구하니까 최소한 길이 몇 개를? 하나를 줄 거다.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특징은 중요 포인트가 뭡니까? 라고 한다면 바로 길이 값을 몇 개? 한 개를 줄 것이며 and 각도를 알려주겠다 라고 하는 거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각도를 알려주는데 이 각도라는 게 우리가 삼각함수의 값을 구할 수 있는 각도겠죠. 그러면 삼각함수의 값을 구할 수 있는 각도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도형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정삼각형하고 정사각형.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30도, 45도, 60도에 해당하는 값을 주는 내용이 나올 거야. 그러면서 그거 감출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정삼각형이다.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정사각형이다. 라는 말을 던져줄 거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 상식은 알고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조금 더 어렵게 내볼까? 그래서 끝판왕 한번 건드려 봐야지 라고 한다면 세 번째가 등장하는데 그 세 번째가 뭐냐? 선생님, 상대방이 나한테 이렇게 줬는데
세타도 줬고 A, B를 줬어요. 그러니까 편하게 여기면 A, B, C를 줬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앞에 있는 내용을 비틀어야 돼요. 길이는 무조건 한 개를 줍니다. 예, 각도의 값을 주지 않습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아니, 길이가 하나인데 각도를 안 줘? 그러면 아까 했던 피타고라스 정리는 길이 몇 개? 2개. 길이 2개 줘야 남은 한 변의 길이 구하잖아. 맞아. 그러면은 길이 하나 주려면 분명히 각도 줘야 되는데? 맞아. 근데 이 길이는 하나인데 각도가 안 준다고? 다시 말하면 여기가 30도, 45도, 60도가 아니다 라고 설명하는 거죠. 30도, 45도, 60도가 아니다 라고 설명하는 내용이다. 야, 그러면 이건 문제 어떻게 풀어? 그쵸?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문제 안에 바로 목표는 닮은 비가 되는 거야. 뭐가 된다? 닮은 비. 그래서 그림 안에 동일한 모양의 현재 보면 그림 안에 동일한 모양의 도형이 존재한다. 자, 이렇게 설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걸 통해 가지고 뭐 하겠다? 내가 하나의 길을 준다면 어차피 상대방은 예를 들어서 3대 4대 5를 줬기 때문에 만약 여기가 10이야. 그러면 우리가 거꾸로 뭐 6하고 8 잡을 수 있고 15야. 그러면 여기는 얼마 돼요? 9하고 12. 뭐 이런 식으로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닮은 비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보자 라는 컨셉으로 출제할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아시겠죠? 요 세 가지. 그래서 직각삼각형은 요 세 가지 옵션을 정확하게 지켜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니, 그러면 직각삼각형이 아닐 수도 있잖아. 맞아요. 직각삼각형 아닐 수도 있죠.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풀 거야?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는 딱 두 가지죠. 하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사인 법칙입니다. 사인 법칙은 A, B, C가 있는데 분명히 여기 외접하는 원이 하나 있을 거야. 근데 그건 수학 원에서 출제하는 방식이고 여기 이제 미적분 출제할 때는 그렇게 내고 싶지 않아. 그래서 한 각과 그 다음에 맞은편 길이 관계 요 길이 갖고서 질문할 거라는 얘기야. 이렇게. 물론 나머지 변의 길이는 여기는 B고 여기는 C겠지만 특징이 뭐다? 바로 사인 A분의 A는 바로 사인 B분의 B와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출제해야지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질문할 때는 중요 포인트가 조건문하고 잘 들어야 될 게 조건문하고 구하는 값이야. 조건문하고 구하는 값을 합쳐가지고 길이가 몇 개야? 하면은 2개. 길이가 2개, 그리고 and 각도의 값도 2개를 질문할 거야. 길이 값 2개, 각도 2개. 예, 바로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출제를 하겠다라고 던져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조건문 플러스 구하는 값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죠. 조건문 플러스 구하는 값 이렇게 되는 거죠. 합쳐가지고 토탈 4개의 값.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뭡니까? 두 번째. 만약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과정이죠. 여기가 간단하게 C, B, A라고 한다면 여기를 만약에 세타라고 할 거야.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양변과 끼인 각을 알면 맞은편 길이 하나 구할 수 있다라는 옵션.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코사인 법칙이다. 그래서 B제곱이란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AC에 곱하기 코사인 세타다. 이렇게 설명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경우는 기본적인 중요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이게 어떤 법칙을 써야 될까 헷갈린다면요. 이때 확인해 보세요. 구하는 값하고 조건문 합쳐서 길이가 몇 개야? 한다면 토탈 3개입니다. 그리고 각도는 몇 개입니까? 라고 한다면 바로 1개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은 바로 조건문하고 구하는 값. 조건문 플러스 구하는 값이. 자, 이런 식으로. 길이가 몇 개야? 3개. 각도가 1개. 그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코사인 법칙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직선이다 라고 할 때는 수직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해 주세요. 그 수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수직이 있으면 앞쪽에 있는 도형 3개를 쓰시고 그 다음에 수직이 없네 라고 할 때는 바로 뒤에 있는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옵션 세 번째. 열심히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서 뭐 했어요? 바로 길이하고 각도에 관한 언급은 다 했는데
빠져있는 하나가 있어. 그게 바로 뭐다? 넓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자, 넓이도 이 과정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수직의 존재 유무야. 그래서 높이가 존재합니까? 라고 하는 과정. 높이가 있다는 것은 이 문제 안에 뭐 있다? 수직이 존재한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현재 이렇게 설명해서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H라고 한번 해본다면 내 안에 뭐 있다? 바로 이렇게 수직이 존재한다. 그러면 S는 뭡니까?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H다 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경우는 상대방 문제 안에서 수선의 발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서 이 부분에 수직이 존재함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또는 도형 중에서는 이렇게 도형의 외부에 수선의 발이 나오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렇게. 자, 이럴 경우 여기가 A이고 여기가 바로 H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과정을 절대로 까먹지 말자. 그러면 두 번째, 만약에 높이가 없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높이가 없으면요, 이때는 수직 자체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뭘까? 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나는 어차피 높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각도 값을 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이때는 높이가 없으면 수직이 없는데 이럴 때는 반드시 상대방은 나에게 각도를 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해 줄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현재 이 과정의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현재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세타이지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S는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S는 뭐다?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사인 세타. 그러면 천하무적 이렇게 문제가 풀려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이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될 기본 도형이며 꼭 기억하실 것은 이것은 지금 공부할 수열의 극한의 등비급수에도 써먹을 거고 또 하나는 바로 다음 단원인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법 중 상학함수 극한에서도 이 내용을 알았을 때에만 문제를 풀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과정은 꼭 완벽하게 공부해서 지금 배우는 등비급수 또 하나는 우리가 다음에 공부할 수열의 기본적인 함수 극한 중 상학함수 극한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문제를 풀자라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칠판 정리하고 바로 연결해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이 수열의 극한 닮은 비에 관련된 문제 푸는 법, 바로 유형의 맵을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유형 정리할 텐데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시면 이제 말이 좀 길어요. 말이 길고 뭐 한 페이지는 담을 수가 없고. 자, 그랬는데 그 뒤에 이제 그림도 이런 식으로 반복이 돼 있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현재 이런 문제를 읽을 때 이 지문을 다 읽어야 되나? 라고 궁금해 하시는 학생들이 있어서 설명을 해줘요. 잘 보시면 유형의 맵이에요. 이 등비급수의 가장 큰 목표는 딱 두 가지예요. 초항값 구하는 거랑 공비값 구하는 거. 근데 문제의 지문을 보면 이런 식의 문장이 떠 있다. 그리고 밑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그림이 나와 있죠. 밑에는 그림이 나와 있다. 그렇다면 맨 처음에는 첫 번째 쭈얼쭈얼쭈얼쭈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배경이라고 해줘요. 여기는 배경. 그 첫 번째 배경에서는 뭐 한다? 첫 번째 그림을 먼저 보세요. 그림을 보기. 그림을 먼저 딱 보시고 이게 어떠한 그림이구나. 다만 그림이 간단하게 디자인만 나와 있을 뿐 어떤 수치나 성질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배경에 있는 수치오와 성질을 그림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림에 입력하기. 자, 여기까지를 하는 게 우리가 이 배경의 역할의 끝이에요. 이렇게 배경 상황을 설명해 준다. 그러면 그 다음에 상대방이 줄 때 뭐뭐뭐뭐뭐뭐를 S1이라 하자를 현재 우리가 알고는 A형 현재 기본적으로 S1이라 쉽게 말해서 A1이라고 하죠. 뭐 이렇게 설명합시다. 이렇게 A1이라고 하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현재 이 상황이 바로 특정 상황을 제시해 줍니다.
여기를 바로 특정 상황이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특정 상황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뭐 한다? 바로 초항값을 구하는 거야. A1 구하기 이렇게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철저하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기본 도형을 통해서 바로 길이, 넓이, 각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 도형을 통해서 초항값을 구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뭐뭐뭐뭐뭐를 A2라고 하자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A2라 하자. 자, 근데 이 과정엔 비밀이 있어. 사실은 이 과정에서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공비를 구하나? 라고 하실 텐데, 중요한 포인트는 말이죠. 이 설명을 해보시면 돼요. 여기 세 번째는 공비 구하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 만약에 그림을 봤는데 첫 번째 그림 안에 두 번째 그림이 존재한다면, 그림 존재 이게 되는 거죠. 예. 첫 번째 그림이 있는데 첫 번째 그림의 내부에 두 번째 그림이 존재하는 거야. 이럴 때는 뭐 한다? 문장 읽기를 할 필요 없다는 얘기야. 문장 읽기 필요 없음. 왜냐? 두 번째 그림이 첫 번째 내부 안에, 그 첫 번째 값을 구하는 과정 안에 두 번째 값이 이미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문장을 읽을 필요가 없어져요. 그리고 만약에 첫 번째 그림 밖에, 첫 번째 그림 안에 두 번째 그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림 봤는데 첫 번째 그림 안에 두 번째 그림이 없어. 맞아. 그러면 이거 외부에 있다는 거죠. 이거는 반드시 문장을 읽어야 되는 게 필수다. 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한번 신경 써서 문제를 풀 때 참고해 주세요. 첫 번째 그림 안에 두 번째 그림이 있을 때는 이 A2라고 하는 문장을 읽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닮은 비이기 때문에 같은 내용을 쉽게 해서 복사해서 붙이는 과정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읽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고, 그림을 봤는데 첫 번째 그림의 외부에 생겼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읽어서 어떤 옵션이 있는지 확인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마마마마를 현재 보면 상대방이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sn을 구하시오 이렇게 설명이 돼 있다는 얘기야. 알겠죠? 자, 그러면 현재 여기서 문제를 풀어주는데, 여기까지 이제 공비를 구하는 과정인데, 첫 번째 설명을 한번 보면, 풀이법을 설명해 준다면 1번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sn이 뭐야? 라고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현재 이 과정에서 왜 이거는 등비급수인데 시그마가 없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등비급수인데 시그마가 없느냐?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그림 안에 두 번째 그림이 포함되어 있고 두 번째 그림 안에 세 번째 그림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S2 그러면 A1과 A2가 합쳐진 거, S3 그러면 A1, A2, A3가 합쳐진 모양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이 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갈라지는데, 하나는 단독형이 있고 또 하나는 분열형이 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단독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그림에 똑같은 모양의 그림이 한 개가 딱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등비급수할 때는 항을 펼쳐주세요 라는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케이스가 있고요. 분열형은 처음에는 몇 개였어? 한 개였는데 두 번째는 이렇게 개수가 2배로 뻥 튀어됩니다. 그리고 사이즈는 작아지면서 2A2, 그 다음에는 얼마 나와? 2의 제곱에 A3, 뭐 이런 식으로 모양이 반복되더라 라고 하는 걸 분열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난이도가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난이도가 높습니다. 난이도가 어떻다고? 높다고. 왜냐면 개수가 하나밖에 없습니까? Yes. 그럼 양이 적다는 얘기니까 그만큼 도형 자체가 복잡하다 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이도는 어렵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오히려 여기는 개수가 너무 많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난이도는 훨씬 더 이 위에 있는 것에 비하면 선생님 좀 과장되게 하면 한 4분의 1 정도로 난이도가 축소가 된다. 난이도는 쉽다라고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거야.
난이도는 어렵다, 난이도는 쉽다. 자, 그리고 현재 여기서는 공비 구하기 할 때 공비는 어떻습니까? 라고 한다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누누이 강조했지만 항을 펼쳤어야 되니까 아, A1에서 A2로 가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바로 공비는 바로 도형의 공비다 라고 설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길이면 길이, 넓이면 넓이, 해당하는 길이 또는 넓이에 대한 비율값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라고 설명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공비가 어떻습니까? 라고 한다면 단순하게 A1에서 A2 가는 게 아니고 A1에서 EA2로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시 말하면 앞에 1이 있단 말이야. 한 개가 두 개로. 그래서 공비는 개수에 대한 비율, 개수의 공비에다가 곱하기 도형의 공비를 가져와야 한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몇 배가 됐어? 개수는 2배가 됐어. 그럼 2 곱하기 도형의 공비. 그래서 길이나 넓이에 해당하는 값을 이렇게 공비를 가져와서 2개를 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 점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교재 중에서 아마 39페이지, 40페이지, 41페이지는 기본도형이니까 42페이지 보시면 이제 요 매핑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제를 풀 때 첫 번째는 뭐 한다? A1 구하기 라고 하면 여기다 기하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기본적으로 길이, 넓이, 각도를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비 구하기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 풀이 과정이 이게 2개로 나눠서 푸는 거야. 그러면 공비를 구할 때는 반드시 뭐라? 같은 모양의 그림을, 같은 모양 그림 2개를 비교하기라고 통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공비를 구하는 과정, 그 다음에 초항을 구하는 과정, 이렇게 2개씩을 따로따로 정리해서 문제를 풀어보자. 알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손쉽게 이 등비급수에 관련된 문제를 풀 수가 있겠어요. 자, 이 두 번째 영상은 짧게 현재 유형의 맵으로 해서 정리해 드렸습니다. 요거 잘 보관하시고 그 다음에 이걸 맞춰서 바로 다음 영상에서는 바로 문풀 1번부터 차례대로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지금 교재에다가 옮겨 적으면서 현재 이 내용을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43페이지 문제를 볼 텐데 현재 작년도 6월 모평 문제예요. 이걸 살짝 그림이 먼저 보겠습니다. 현재 그림 보시면 이렇게 원래 이게 첫 번째 항, 그다음에 첫 번째 항 위에 바로 두 번째 항이 보여 있죠. 자, 그런데 문제를 쭉 보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그림과 같이 중심이 5이고 반증기가 1입니다. 중심각은 12분의 5파인데 5A1, O2가 있어요. 근데 A1, O2 위에 B1을 A1, O, B1이 4분의 파이가 되고 잡아라. 그럼 12분의 3이니까 나머지는 12분의 2, 6분의 8가 되겠죠? R1이라고 하자. 여기에다 사선 한번 살짝 그어주세요. 자, 빠르게 사선 한번 그어보자. 그런 다음에 문제에서 맨 마지막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 있는데 n번째 얻은 그림 RN에 색칠되어 있는 부분의 넓이를 SN이라고 하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때 SN이 뭐냐 물어봤어요. 자, 그렇다면 현재 첫 번째 그림, 그 첫 번째 그림 위에 두 번째 그림, 이렇게 개수가 하나하나 쌓여 나가는구나 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 A1 구합시다. 이 문제 뭐라고 했죠? 반증 길이가 1입니다 라고 설명했어요. 여기 1이다. 자, 그때 요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문제 쉽네요. 그죠? 자, 이거 얼마입니까? 라고 한다면 살짝 그림을 그려서 표현해 주시다면 여기가 4분의 파이, 여기는 1. 그러면 S1, 현재 A1이라는 것은 2분의 1의 R제곱의 세타. 정답은 8분의 파이였어. 이렇게 손쉽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여기서 살짝 두 번째 그림을 보는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이게 원이라는 거죠. 현재 보시면 여기가 4분의 파이고 여기가 6분의 파이예요. 그러면 여기가 기본적으로 1이야. 근데 여기만 1이야? 아니잖아. 반지름이니까 여기도 1 나오겠지. 예.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건 뭐냐? 여기서 요 값이 간단하게 우리가 R이라고 한다면 요 R 값을 나는 구하고 싶은데 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R 값을 어떻게 구하지? 그럼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두 번째 그림 살짝 오른쪽 와서 넘어갈 텐데 먼저 공비를 구할 거면
같은 모양의 그림을 두 개 그려달라 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 그림은 여기가 4분의 파이인데 여기가 1 나왔고, 두 번째 그림은 여기가 4분의 파이가 나왔는데 여기가 얼마 나왔냐면 R 값이 나오더라. 그러면 이 R 값을 어떻게 구할 거냐라고 묻는 거죠. 근데 살짝 보시면요, 여러분들 이렇게 살짝 한번 넘겨볼게요. 이렇게 연장선 한번 그어봅시다. 그러면 여기가 4분의 파이면 여기도 얼마 나오지 하면 4분의 파이가 나온다,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얼마지 하면 여기가 바로 4분의 파이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야 하면, 잘 보세요. 이 도형 안에서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아까 했던 기본 도형이 되는 거야. 나 R 값 구하고 싶잖아. 한 각과 맞은편 길이 관계, 한 각과 맞은편 길이 관계. 다시 말하면 뭐다? 아, 이거 사인 법칙이네. 예. 그래서 사인 4분의 파이 분의 1은 요거는 사인 6분의 파이 분의 R과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다면 현재 이 값은 2분의 루트 2 분의 1 나올 거고, 여기는 2분의 1분의 R이구나. 즉 R 값은 얼마입니까? 루트 2분의 1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사인 법칙을 써먹은 겁니다. 그러면 현재 요게 길이가 몇 대 몇이야 하면 1대 R, 넓이 물어본 거니까 여기는 1대 R 제곱이다, 이게 되겠죠. 그러면 이 R 제곱이 얼마야 하면은 R이 루트 2분의 1이니까 R 제곱은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1-R분의 현재분 초항값, 바로 8분의 파이. 위아래 8을 곱하면 파이, 8-4. 정답은 4분의 파이. 이러시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문제 무슨 법칙이야? 그러면 바로 사인 법칙을 썼다. 우리가 알아야 될 도형은 딱 하나, 바로 삼각형만 신경 써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 포인트는 바로 이 삼각형에서 모든 비밀이 형성이 됐구나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모든 조건을 전부 다 그림에다 쏟아 부으세요. 그림의 전체 내용을 전부 다 쏟아 붓고 나면, 아, 그때 당시에 이것을 어떤 법칙, 다시 말하면 기본 도형의 어떤 성질을 통해서 구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 아까 했던 3번 정답을 찾아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들어갑니다. 두 번째 문제 보시면 그림과 같이 2021년도 수능 문제인데 AB1이 2고 AD1은 4래요. 뭔지 모르겠지만, 아, 여기가 2고 여기가 4겠구나 라고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상대방이 주는 설정 따라가 보면서 AD1을 3대1로 내분한데, 자, 요게 3대1 내분이면 요 길이가 얼마냐면 3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1 나오겠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잠깐 멈춰주고, 요 길이가 얼마냐면 2야. 여기가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한다면 여기 길이가 두 변의 길이라서 여기 길이는 루트 5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설명해 준 건 또 보니까 현재 직사각형에서 A, B1, C1, D1의 내부에 F1을 접어서 F1, E1과 F1, C1이 같대요. F1, E1과 그 다음에 F1, C1이 같대. 이것도 직각삼각형인데 이등변이네. 제곱해서 현재 5 나올 수 있는 건 2분의 5, 2분의 5. 즉 2분의 5면 루트 2분의 루트 5니까 여기는 2분의 루트 10이구나 라는 것을 찾아줄 수가 있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해주자. 2분의 루트 10. 자, 이렇게 상대방이 주는 설정을 가지고서 우리가 변의 길이가 두 개면은 간단하게 피타고라스 정리, 각도를 알려준다면 우리가 삼각비 이런 걸 이용해 줄 수가 있겠고요. 더불어서 우리가 이등변이라면 여기서 살짝 4분의 파이라는 값도 구해줄 수가 있다. 하지만 여기는 2, 1, 루트 5니까 여기는 특수각은 안 나오겠죠? 예, 모른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재 문제에서 쭉 설명되는 것은 E1, F1, C1이 2분의 패트를 잡고 그 다음에 E1, F1, C1을 그립니다. 현재 사각형 E1, F1, C1, D1, E1, F1, E1, F1, C1, D1 요 합을 우리는 뭐라고 하자? 현재 S1이라고 합시다 라고 R1이라고 하자 설명돼 있어요. 자,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 뭐지? 라고 한다면 결국 여기는 A1, A2, A3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 있어요. 자, 문제의 그림 보니까 첫 번째 그림이 있고요. 두 번째 그림이 바로 옆에 또 하나가 붙더라 라고 설명을 해주는 과정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첫 번째는 나는
현재 A1 구하는 데만 집중해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천천히 한번 가보는데 첫 번째, 요 과정을 1번이고 여길 2번이라고 합시다. 한 번에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는 없으니까 바로 요 경계선을 기점해서 삼각형 넓이 두 개로 나눠서 보겠다라는 메시지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A1이란 1번과 2번의 합이다. 그러면 1번은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2가 되고 2번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루트 10 곱하기 2분의 루트 10이다.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현재 여기서는 1 나올 거고요. 여기는 얼마 나옵니까? 8분의 10. 약분하면 2, 4, 8, 2, 5, 10. 그러면 4분의 4니까 여기는 4분의 9다라는 초항의 값을 구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은데 두 번째요. 공비 구하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공비를 구하려면 같은 모양의 그림이 두 개가 있어줘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참고로 하면 여기는 2였고 여기는 4였습니다. 그럼 두 번째 그림 살짝 봤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이 현재 여기 있는 새로운 그림에 관한 이야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요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해줘 라고 하는 건데 잘 보세요.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살짝 보시고 현재 그림 R1에 A, B1 위에 점 B2 잡아서 쭉쭉 잡아서 1대2인 직사각형 만들어 와. 그러면 1대2라는 것은 현재 이 과정의 비율이 1대2, 즉 K 대 2K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K 대 2K입니다. 설명했네요. 자,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1대 2대 하나, 그럼 이제 K, 여긴 2K다. 자, 설명을 먼저 해볼게요. 길이는 몇 대 몇이야? 2대 K다. 이게 되겠죠. 2면 K다. 비율이 1대2, 1대2라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시 말하면 1대 2분의 K. 항상 앞쪽에 있는 수는 1을 잡아서 기준 잡아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넓이는 그것의 제곱이다. 라고 해서 1대 4분의 K제곱. 이것이 바로 공비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방금 전에 문제 풀었다시피 우리가 필요한 도형은 뭐죠? 하면은 철저하게 기본 도형입니다. 내가 필요한 건 뭐다? 삼각형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 삼각형이 필요하다. 자, 그런데 살짝 보시면 여기가 얼마지? 라고 물어봤어요. 여기 길이는 당연히 K죠. 근데 내가 보는 기본 도형은 여기가 삼각형이네 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문제를 풀고 싶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아직은 여러분들 이 과정은 수능이기 때문에 이미 미적분 다 배웠지 라는 전제조건 하에서 문제를 출발하는 거고, 실제로는 우리가 현재 처음이니까 요 하나는 이 공식은 살짝 선생님이 설명해 줄 테니까 지금은 외워둡시다. 외워두시고 다음 강의에서 바로 연결해서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법 설명할 때 요거 원리부터 내용 다 설명해 줄 거예요. 아시겠죠? 자, 선생님은 무슨 얘기 할 거냐면 바로 요 값입니다. 탄젠트의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공식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1 마이너스의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요 공식을 써서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냐?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그림으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여기가 세타입니다. 세타라고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도형이 뭐지? 하면 이렇게 특수가 아니니까 세타라고 했을 때 여기가 밑변의 길이는 1이고 여기가 2입니다. 여기가 루트 5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탄젠트 세타는 얼마야? 라고 하면 1분의 2인 정답 2다 라고 쓸 수가 있죠. 근데 그 얘기를 왜 하는데 선생님 여기 길이를 잘 몰라요. 여기를 갖다가 t라고 잡아줄게요. 예. 그러면 세타 더하기 4분의 파이면 여기는 얼마일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결국에는 직선이니까 파이잖아요. 그럼 파이에서 이것 빼면 되겠네. 예, 파이에서 4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를 빼겠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파이 여기서 빼준 다음에 여기는 4분의 얼마 나온다? 3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게 되는 거죠. 4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럼 여기가 4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구나. 이게 되는 겁니다. 자, 살짝 와볼게요. 그러면 현재 여기도 똑같이 플러스를 적었는데 여기도 마이너스를 바꾸면 여기만 부호를 바꿔주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탄젠트
4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정리해봤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탄젠트 4분의 3파이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1 플러스의 탄젠트 4분의 3파이 곱하기 탄젠트 세타라고 적어줄 수가 있죠. 그러면 탄젠트 4분의 3파이는 135도예요. 그러면 여기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1. 탄젠트 세타는 방금 전에 구했지만 2가 나왔어요. 여기는 1 플러스의 마이너스 1 곱하기 2다. 여기 설명해 주겠죠. 그러면 이거 얼마야 하면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합쳐주면 마이너스 1. 이거 얼마다? 3.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탄젠트 4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뭐였어요? 4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일 때 여기를 A로 여기를 간단히 K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A분의 K가 3K 현재 A분의 K가 3이구나. 즉 A라는 것은 뭐와 같다? 3분의 K와 같다 라고 설명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했잖아요. 살짝 따라가 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T라는 거죠. 미안. 여기 살짝 돌아와 봅시다. 여기 A가 아니고 T였는데 혹시라도 필기할 때 참고해서 적어두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T라는 것은 A분의 K다. 그러면 여기가 A분의 K야. 그러면 3분의 K야. 그런데 여기가 얼마냐면 2K야. 예, 그러면 2K랑 3분의 K랑 더해주면 이 전체 길이 얼마 나온다? 3 나온다. 그러면 살짝 지워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은 가장 중요한 게 2K하고 그 다음에 3분의 K하고 더했더니 3 나왔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통분해 준다면 3분의 7K라는 것은 3 나왔고, 그러면 K라는 것은 얼마 나온다? 바로 7분의 9가 나오는구나. 이게 되는 거죠. K라는 것은 7분의 9. 그래서 현재 이 공비를 구한다면 4분의 1 곱하기 K제곱, 즉 49분의 91이다. 7, 49, 99, 81. 예,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약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4, 4, 16, 4, 9, 36, 196분의 81. 얘가 바로 공비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현재 마무리해주는 과정은 싹 지워주고요. 현재 이 내용은 1-R분의 1-R 그리고 여기다가는 4분의 9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위아래 196을 곱해 준다면 이게 되겠죠. 현재 이것은 196-81 나올 거고요. 196이면 여기 4 곱해주면 얼마예요? 4 곱하기 49가 196이니까 요거 약분하면 4, 4, 16, 4, 9, 36 9, 4, 36 다시 말하면 9, 9, 81, 9, 4, 36이다. 요렇게 되겠구나 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정리하시면 115분의 441이다. 이렇게 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15분의 441. 그렇다면 우리 원하는 정답 몇 번이다? 3번. 이게 되는 거죠. 그럼 선생님이 제일 잘했던 건 뭐냐면 이 문제에서 마찬가지 바로 이 부분. 우리가 원하는 직각삼각형에서 우리가 원하는 조건문을 뽑아내는 연습. 이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해 줄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현재 어려운 과정은 아닙니다. 근데 학생들이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좀 낯설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 이 문제를 통해서 계속 끊임없이 반복해서 연습 해주시면 누구나 다 선생님처럼 여유롭게 풀어낼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3번 문제, 4번 문제 나오는데 요거는 선생님 다음 영상에서 바로 또 이어서 3번, 4번을 다루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